오늘은 족걸음 강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족걸음 강경이라 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교감신경이다. 그 이제 이 교감신경은 흥분작용과 억제, 진통작용이 있다. 이제 이 흥분작용은 주로 수거름 심포경이 있고, 수거름 심포경이고, 족걸음 강경은 주로 이 억제, 진통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간은 억제 진통을 하니 병을 없앤다 이거야. 병을 죽인다. 그래서 이 간은 병을 죽이는 기관이니 병이 잘 안 걸려요. 병이 잘 안 걸린다. 그런데 만약에 간이 아프다 그러면 이미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간병은 병이 잘 생기지도 않고, 또한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잘 낫는다. 그래서 너무 살려고 아둥바둥 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살다가 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 강경의 혈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이 테드네스 시작하죠. 테드네스. 이 엄지발가락 이 발톱의 내측이 아니고 외측. 그러니까 이지 쪽에 있는 이 조각근 이것이 테돈이다. 이것이 테돈이다. 이거를 이제 테돈을 일반 지금 책에서는 다들 대돈이라고 그래요. 대돈. 큰 대자를 써가지고 대돈이라고 그런다. 근데 우리 스승님은 이거를 태자라고 얘기를 해요. 태자라고. 이 대자는 크다는 뜻이다. 대인, 큰 사람. 이 태자는 이 머리를 의미해요. 머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태도는 일반 책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대돈, 저기 태는 이 태도는 주로 이 머리를 다스린다. 머리를 다스린다. 그래서 중풍에 제일 먼저 선보 태돈을 먼저 친다. 대돈이나 태돈이나 뭐 큰 신경은 쓰지 마시고 대돈으로 일단 태돈으로 일단 그냥 태돈으로 이해를 하시라. 머리를 생각하면 된다. 이제 태돈은 엄지 발가락의 척척 바깥쪽이죠. 이 사지 쪽에 조각근 근부 이것이 태돈이다. 목혈이죠. 목혈. 이제 목화 이 토금수 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이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간은 이 엄지발가락과 사지의 중간, 이 적백육제 발가락이 엄지가 있고 사지가 있으면 요
음지와 이지의 요 사이 공간, 요 적백육재, 색깔이 흰색과 붉은색으로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행간이다. 그 행간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모든 게 마찬가지야. 우리가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 공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그릴 때는 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외곽을 뜯어내면 돼. 그러니까 공간을 이와 같은 공간에 이만큼을 뜯어내. 이만큼을 뜯어내고 또 이만큼 뜯어내고 아래를 이렇게 뜯어내. 그리고 이렇게 아래를 뜯어내면은 남는 것이 집이 남는다. 그래서 행간의 의미는 간경의 의미를 축소해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왔다 갔다 한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옳은 소리를 했다가 틀린 소리를 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아프다. 이쪽이 아프든가 하든가 또 이쪽이 아프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럴 때 행간을 쓰라. 행간은 화일이다. 마치 불이 나는 것 똑같죠? 불이 이쪽에서 났다가 또 이쪽에서 났다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태충. 태충은 모지와 이지의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려보면은 함여치가 생깁니다. 함여치가. 모지와 인지를 손가락으로 올라오면은 함여치가 생겨요. 이 함여치가 태충이다. 태충과 합구에 대해서는 제가 이 동영상에서 이미 벌써 말씀을 드렸죠. 간의 기가 가장 많이 모인 간의 기를 가장 대표하고 있는 이 원혈이다. 토혈이다. 그 다음에 중봉. 중봉은 이 발목 부위에 정경굴건근이라고 그러나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모지신근이라고 그러나 이 근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 부위를 이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요. 더듬으면 이 정경굴근 이 근과 두 번째 근 이 사이에 이렇게 함여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제 그 침을 주는데 이게 근과 근 사이니까 이게 침을 주는 것이 만만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나 하면은 이 발을 약간 안으로 이렇게 굽혔을 때 이 복숭아뼈 안쪽에 움푹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족퇴연 비경의 상봉이란 말이에요. 상봉에서 이 정경불근과 이 모지 신근 사이에 이 곰 쪽으로 이렇게 침을 줘요. 이렇게 침을 줘서 이 정경불근 안으로 밑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깊이 판다. 깊이 들어간다. 중봉은 상봉은 여기서 복숭아뼈 쪽으로 침을 주고 중봉은 여기서 바깥쪽으로 침을 주면 된다. 그림에서 보시면 복숭아뼈가 있잖아요. 그 이제 여기 이제 함여치가 생기는데 이 함여치가 이것이 상봉이야. 상봉. 족퇴연 비경의 상봉. 여기 중봉은 이 상봉의 반대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상봉에서 이 정경불근을 넘어서 밑으로 침을 주면은 중봉에 닿는다. 중봉에 닿는다.
앞쪽에 있는 것이 근의 안쪽, 바깥쪽이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근의 그러니까 몸쪽, 이쪽을 이제 내라 그러고 이쪽을 외라 그런다. 그래서 내 쪽 안쪽에 있는 것이 상봉이고 바깥쪽에 있는 것이 중봉이다. 그 중봉은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중봉이라 그러면 성기를 의미해요. 성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남자들이 목신병이나 이렇게 이제 그 성이 지나친 사람들 중봉에다 갖다가 자침을 한다 이거예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봉 위에 혈이 뭐냐면은 여구가 있는데, 여구는 이 삼음교 혈에서 조금 위로 올라와. 그러니까 이 삼음교 혈을 이제 취혈할 때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삼음교를 잡았잖아요. 삼음교에서 조금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뼈가 좀 위로 올라오면은 뼈가 이 까끌까끌해. 까끌까끌한 이 뼈가 이렇게 이 마치 벌레가 파먹은 듯이 이 까끌까끌한 것이 이 감이 잡힙니다. 이 자리가 여구야. 그리고 여구 위에 이제 중도가 있는데, 중도는 이 다리의 한 중앙점에 있어요. 중앙점에. 그 이제 이 중도는 뭐 그렇게 치료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간경은 이제 그 이 모지에서 이제 모지 외측에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올라오다가 중봉에서 이 비경과 거의 이제 지나칩니다. 그래서 비경 쪽으로 들어가서 삼음교에서 간비신이 합하는 거야. 여기서 신경, 비경, 간경이 만난다. 그래서 삼음교에서 이 상봉을 지난 이 혈이 삼음교에서 만나가지고 삼음교에서 이 경골뼈의 경골뼈의 안쪽 라인을 타고 흘러요. 그래서 이제 치유를 할 때 이게 상당히 좀 혈 치유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삼음교에서 이 비골뼈 안쪽을 이렇게 이제 더듬어 보시면 삼음교에서 약 한 조금 한 2치 정도 올라오시면 이 뼈가 까끌까끌합니다. 이게 까끌까끌해. 이것이 여구다. 이게 여구다. 그리고 이제 여구에서 또 올라와. 여구에서 또 한 2치 정도 더 올라오면은 구멍이 또 하나가 느껴져요. 이것이 족퇴원 비경의 누곡이야. 누곡. 그다음에 누곡에서 또 조금 올라오면은 또 약간 이 들어가는 점이 생겨요. 약간 점이 보여요. 이것이 중도다. 이거야. 중도. 그래서 이 혈출하기가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것이 이 간경과 비경, 족퇴원 비경, 그리고 신경이 다 이 삼중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비경과 간경이
한꺼번에 흐르기 때문에 치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열하냐면은 일단 이 삼원교는 이제 이게 치열할 수 있잖아요. 삼원교를 치열화해서 이 비골뼈로 약간 2시 정도 이렇게 더듬어. 비골뼈 이 삼원교에서 이 뼈를 따라서 손을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은 첫 번째 약한 2시 정도 올라오면은 이 함유치가 있어요. 이것이 여구단 말이에요. 여구. 벌레가 파먹은 골이다 이게. 여구다. 여구혈은 신경의 이 축빈자리. 그 여기 이제 이 여구에서 이 복숭아 아니 아킬레스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이 축빈이야. 축빈. 그러니까 여구와 축빈은 이렇게 같이 여구와 축빈은 바깥쪽과 안쪽으로 돼 있다 이게. 그게 이제 신경이죠. 여구와 신경의 축빈. 이 신경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신경은 용천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발바닥의 이 모지와 인지가 갈라지는 인지 용천에서 시작해가지고 연곡을 지난다. 연곡을 지나서 이 복숭아뼈를 돌아서 태계로 온다. 태계로 온다. 태계에서 아킬레스건 쪽으로 조금 빠지면은 대종이고, 대종에서 이 뒤꿈치뼈 쪽으로 내려오면 수천이다. 그 다음에 이 발을 이렇게 젖혀가지고 복숭아뼈 바로 밑이 조해다. 그래서 이 족소형 신경은 용천에서 연곡을 지나 이 복숭아뼈를 돌아서 태계,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쪽으로 내려와서 태종, 그 다음에 태종, 그 다음에 복숭아뼈 쪽으로 내려와서 수천, 그 다음에 복숭아뼈 바로 밑에 이 발뒤꿈치 쪽으로 내려와서 수천, 그 다음에 복숭아뼈 하단부에 조해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삼원고 바로 밑에 이 삼원교 바로 밑에가 이게 교신혈인데, 아킬레스건 쪽으로 복류를 지나. 복류를 지나서 삼원교 앞에 교신을 해가지고 삼원교에서 만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삼원교에서 이제 축빈으로 가죠. 이 신경은 축빈으로 간다. 여구혈 말씀드렸죠. 여구는 삼원교에서 이 뼈를 이제 경골이라고 그러는데, 경골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또한 비골이라고 하게 돼요. 비장 비자 비골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비골이 이 뼈의 안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야. 간경도 여구와 삼원교, 여구, 중도는 다 이 비골을 지나가는 거야. 경골의 안쪽 라인. 비골을 지나가요. 그래서 침을 줄 때,
이 간경은 약간 이렇게 비골피 쪽으로 횡재를 합니다. 간경은 삼교에서 여구 쪽으로 이렇게 횡심자를 하고, 중도도 여구 쪽에서 중도 쪽으로 이렇게 횡심자를 하는 거야. 물론 다 이 비골뼈 안쪽으로 해요. 침주기가 좀 곤란해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주고, 비경은 이 경골뼈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춤을 준다. 춤을 준다. 이제 이 춤을 주다 보면은 이것이 비경인지 신경인지, 아니 비경인지 간경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혈자리를 정확하게 치열해 가지고 침을 주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침자가 자기 특유의 감으로 잡는 길밖에 없어. 그것이 이제 무효정법이야. 정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더듬어 가지고 이 자리가 여구라고 생각하시면 말을 해. 여기다 침을 놓으시면, 여기다 갖다 이제 침을 놓으면은 이 간트스토마 같은 것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침을 주라. 이 말이 즉 그 사람에게 병을 낫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 여구 말씀드렸죠. 여구 자리가 여구가 있고, 여구는 경골 쪽에 여구가 있고, 축비는 아킬레스건 쪽으로 나오면 축빈이 있다. 이제 여구는 경골 쪽에 붙어 있고, 축비는 여구 쪽에서 밖으로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여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구멍이 또 하나 잡히는데, 이것이 누곡이다. 누곡에서 또 조금 올라가면은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것이 중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골표로 쭉 올라갑니다. 비골표를 타고 해서 이제 올라가면 지기가 있죠. 지기. 족태현 비경의 지기. 족태현 비경의 지기는 삼리를 생각해서 삼리. 지기는 삼리를 생각하라. 이 삼리에서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삼리에서 삼리를 치유했으면은 삼리의 안쪽, 그러니까 이제 이 삼리가 이제 이 다리뼈 바깥쪽 있잖아요. 다리뼈 바깥쪽에 있다. 그 삼리의 안쪽이 직이다. 이 자리가 이제 치유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지기를 치열할 때는 삼리의 반대쪽을 치열하라. 다음 이제 강경의 설관이 있죠. 설관. 설관은 이 무릎을 완전히 접어. 이 무릎을 완전히 이렇게 접으면 이 뼈가 이 무릎을 완전히 이렇게 접으면 이 횡선이 있어요. 이 횡선이 끝나는 지점이 무릎을 완전히 접어. 그 무릎을 이제 완전히 접으면 이 횡선이 끝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이 설관이다. 설관은 이제 그 무릎의 관절이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들 설관혈을 사용하시면 된다. 이제 곡천은 설관은 무릎을 완전히 접었을 때 이 횡선 쪽에 끝나는 점이 설관이고 곡천은 무릎을 오히려 펴요. 무릎을 이렇게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절반 정도 이렇게 이제 펴면 이렇게 하면처럼 생깁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 지점이 곡천이다. 여기서 또 이제 침이 이제 혈이 또 있는데 여기서 음릉천은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음릉천은 뼈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꺾어지잖아요. 무릎 밑에. 이 지점이 음릉천이야. 족태염 비경의 음릉천.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있는 혈이 있는데 음곡은 이게 이제 방근양 근근과 반막형 근근근이 있어요. 그 방근양 근과 그 무릎 안쪽에 이 근이 두 개가 맞춰져. 그래서 이제 이 방근양 근과 반막양 근 사이야. 그 근과 근 사이에 음곡이 있다. 족태염 족소음 신경에 음곡이 있다. 이 치열하게 좀 이제 까다로운 혈들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강경의 설관은 이 무릎을 완전히 굽혔을 때 행선이 끝나는 지점, 이 지점이 설관이고, 무릎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폈을 때 그 설관 위에 함유적 생겼는데 이 지점이 곡천이다. 음곡은 이 무릎 뒤에 이 두 개의 힘줄이 있는데 이 힘줄 사이가 음곡이다. 족소음 신경의 음곡이다. 음릉천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무릎뼈가 이 경골뼈가 올라와서 꺾어지는 곳, 이것이 음릉천이다. 음릉천. 족태염 비경이죠. 이제 그 유명한 지기혈은 삼리의 바깥쪽이다. 이 강경을 설명하다가 이쪽에 이제 그 신경과 비경이 같이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강경이 이제 그 곡천 위에는 음포, 저고리, 음경, 금맥 이런 혈들이 있는데 이거는 쓸 필요도 없다. 기억하지도 마라. 사타구니 쪽이에요. 사타구니 안쪽 혈이 있는데 이게 뭐 손댈 일도 없다. 그래서 설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거론하시 마시고
침을 준다고 함부로 더듬지 마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상향하는 거죠. 상향하면은 옆구리 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이 옆구리 쪽에 장문과 기문이 나오죠. 이건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꼽이 있다 이가 배꼽이 있다. 옆구리다. 그 배꼽 옆이 대맥이라고 그랬죠. 대맥이다. 이게 이제 그 앞으로 약간 올라오면은 이것이 장문이고 뒤쪽으로 들어가면 경문이라고 했다. 신경문.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문은 이 갈비뼈의 젖꼭지에서 내려와서 갈비뼈에 손 두 개를 딱 댔을 때 갈비뼈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을 두 개를 딱 밀어 올려갖고 손가락 두 개가 됐을 때 위쪽이 기문이고 아래쪽이 일월이다. 위쪽이 기문이다. 젖꼭지 하나 기문이다. 기문은 이제 간의 모혈이죠. 장문은 대맥에서 좀 앞으로 와서 있는 장문은 비장의 모혈이다. 경문은 뒤로 돌아가서 경문은 심장의 모혈이다 그랬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장문은 간경인데 비의 모혈이야, 비장의 모혈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오장육부가 아플 때는 먼저 장문을 쳐라. 이제 장문을 추고 예를 들어서 비장이 아프다. 그러면 장문을 먼저 때리고 간이 아프다. 장문을 먼저 때리고 신장이 아프다. 장문을 먼저 때리고 즉 오장이 아프면 장문을 먼저 주고 해당하는 유혈을 쓰라. 간이 아프다. 장문을 먼저 때리고 간유를 쓰라. 비장이 아프다. 장문을 먼저 때리고 등에 비유를 쓰라. 신장이 아프다. 장문을 먼저 때리고 등에 신유를 때려라. 그래 이제 이 혈이 올라가서 간의 모혈인 이 기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문으로 연결이 된 뒤에는 다시 수퇴염 폐경의 중부로 간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게 이 혈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이 동지가 되었죠. 동지는 낮이 가장 짧은 날, 이 태극에서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이 동지란 말이에요. 낮이 가장 짧다. 양이. 이제 동지에서부터 양이 점점 커져요. 양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동지를 이 연예인 처음으로 봤어요. 시작으로 봤다. 즉 동지는 해가 가장 짧으니 태양이 지구에 비치는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니 이때 온도가 최저로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지구는 복사에 의해서 동지가 지나고 약 한 달 보름 40일 정도가 지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따뜻함이 조금 더 이제 커지는 거지. 그것이 입춘이야. 동지가 12월 20일경이고 입춘은 2월 5일 정도가 입출이 된다. 한 40일 정도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 하늘은 동지에서 이미 양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약 한 45일 지나가지고 입춘에서 비로소 따뜻해진다 아이가. 그래서 약한 이 뒤로 이제 기간이 틀리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는 이 사주 명리나 유기문 기준이 입춘이다. 그런데 김문둥갑 하늘의 길을 따지는 구성이나 태열 구성이나 기문은 동지가 기준이다. 그래서 김문둥갑이나 태열 구성에서는 동지를 시작하여 양으로 봅니다. 양둔으로 계산하고 사주명리나 유기문 입춘을 기준으로 하여 지구에서 양의 기온이 따뜻함을 느끼는 이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이렇게 이 동양 철학이 아주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인체의 이 자연의 이 대기 현상을 인체에 나타낸 것이 바로 이 경락이다 이거야. 이것이 경락이다. 그래서 이 경락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연의 현상을 인체에 대입한 것이 바로 이 경락이다. 그래서 간경은 축시, 한 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축시를 보는 것이고, 이게 동지잖아요, 동지. 배경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수태현 배경은 인시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
이 시간에 기가 발주한다고 한다. 몸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간을 다스리는 자, 축시에 주무실 것이며, 폐를 다스리는 자, 인시에 기생을 하시라. 그래서 절의 스님들이 인시에 일어나고 축시에는 다 주무시는 것이다. 마찬가지 인체에도 이 간기가 수렴하여 다시 폐경의 중부로 간다 이거. 중부로 기문에서 중간을 돌아서 중부로 간다. 간단하게나마 이 14경 발효의 실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경락과 경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다음부터는 이 경혈을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냐, 그리고 침을 어떻게 두는 것이냐, 어떻게 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